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오늘 뉴스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없고, 장도 흐지부지. 음, 아, 차트 보기 전에, 이게 루브라예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루브라 예전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아이고. 확대를 해가지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대략 75불. 75루블. 이거 75거든요. 75루블. 해가지고, 160까지 갔었죠. 2배. 곱하기 200까지 갔다가 다시 쭉 84루블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아, 러시아. 야, 진짜 환치기 한번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왜 난 겁니까? 승자는 누군가요? 참나. 러시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들,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러시아 인근 국가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는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없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제 라인을 두 개를 걷죠. 박스 라인.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박스. 계속 박스 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여기를 보시면, 오늘 진짜 양봉으로 쭉 한번 이렇게 만들면서 뚫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기대가 컸네요. 장 초반에는 뚫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 힘들다. 오늘 실망들 많이 하셨어요. 어제 나스닥이 좀, 조정을 펼쳤는데, 괜찮다. 나스닥은 뭐 언제 좋으니까. 오늘 빠져도 괜찮아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뭐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거든요. 그냥 뭐 여기서 차라리 조정받고 더 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겠다. 여기서 더 가기에는 좀 부담되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작년에 5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한 해였다. 기업들이. 부럽습니다. 일본 니케이 그죠? 좋아요. 대한민국만 빼놓고 다 좋다. 중국 오늘 양봉 한번 쭉 뻗어 볼만 했는데 아쉽네요. 그죠? 이게 네모가 어디 있는데 뭐가 네모? 이게 네모. 동그라미. 에이씨 못 찾겠다. 꾀꼬리. 하여튼 양봉 한번 쭉 나와줬으면 그죠? 양봉 한번 쭉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다. 요새 중국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배터리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배터리는요. 독일 야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괜찮다. 오늘 조정받아도 괜찮다. 그죠? 오늘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좋다. 그죠? 왜냐면 뭐 원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봐도 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패턴. 근데 라인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단 라인은 나와 있죠. 상단은 이게 상단이죠, 이게. 그죠? 요것만 뚫는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금리. 앞으로 금리 인상이 주구장창 남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금리 인상 더 가파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요. 미국 10년물, 2년물 국채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일드 커브 역전 일어났었죠. 요새 이제 금리 역전 현상, 일드 커브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된다. 이 단어, 금리 단어, 일드 커브 단어 이런 단어들 나온다. 역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기름값, 그죠? 라인을 만들어주네요. 120불, 100불, 그죠? 100불하고 120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이든이 비축유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씩 푼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지노선
마지막 수단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 풀어가지고 기름값, 유가가 안 잡힌다? 금리는 더 가파르게 장기간 올라갈 수가 있겠죠. 6시 30분에 캡처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시간은 8시 20분. 지금은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원화. 에이, 그렇다. 미국 달러 지수 그렇다. 다 그렇다. 이거 보면 2년물이 29, 10년물이 33. 아이고, 다 왔네. 역전이 또 됐었나요? 근데 역전이 돼가지고 좀 추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역전됐다 빠졌다 역전됐다 빠졌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나왔는데 근데 이런 얘기 아시죠? 뉴스가 나왔다? 누구든지 다 안다? 그러면 그게 악재일까요? 악재가 아니에요. 벌써 이쪽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놨을 것 같아요. 예전에 파월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84년도, 85년도 그때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여러 번 있었는데 뭐 8번인가 있었대요. 근데 2번은 초단기 금리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3월물, 6월물, 9월물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금리는 괜찮았다. 단지 뭐 10년물, 30년물, 뭐 2년물 뭐 이런 게 이제 역전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는데 초단기 금리가 괜찮으면 괜찮대더라. 그때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된다 그래도 뭐 그렇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다 아는 얘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터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다 알잖아요. 버핏이 왜 셰일가스 주식을 투자를 하고 보험업에다가 투자를 했을까요? 버핏이 투자했을 때가 가장 장이 안 좋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부동산에 투자한 게 버핏. 코스피 그렇다. 재미없다. 중국 에이 그렇다. 더 재미없다. 일본 좀 조정받고 금값은 그저 그렇고 구리, 철강석, 기름값이 그저 이제 오늘 쭉쭉 빠졌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군요. 대략 5% 정도 빠졌는데 100불에서 120불 한번 박스권에 갇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라 뭐 그러네요. 어제 쭉쭉쭉 빠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했더니 리라 신흥국 위기 오늘 또 말이 나왔습니다. 스리랑카가 지금 난리래요. 밤에는 불을 끈댑니다. 정제이 돼가지고. 미국 어저께 좀 조정을 받았죠. 의미 없는 조정. 그죠? 그렇다. 유럽도 조정을 받았는데 의미 없는 조정. 요게 장이 시작됐군요. 어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장이 시작된 거 완전 보합이었다. 그랬다. 어저께 다 좋았다. 그리고 뉴스를 몇 개를 캡처를 했어요. 재미난 뉴스. 가장 중요한 게 뉴스예요, 뉴스. 뉴스를 우리가 일단은 듣고 그 뉴스에 나오는 행간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영국이죠? BBC. BBC에서 영국 BBC에서 방송한 건데 중국이 심각해졌다. 이런 소문이 돈대요. 봉쇄가 연장된다. 봉쇄가 연장될 수 있다. 봉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재기가 일어난다. 중국 상해가 지금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뉴스를 내는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그리고 영국이 무영국 우크라이나인들 그러니까 영국에 친인척이 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근데요 난민이 지금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400만 명을 먹여 살려고 그러면 1년에 수십조는 들어갈 거요. 그죠? 이게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EU 국가들이 다 거출해가지고 이걸 뭔가를 해줘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에? 여기 뒤에 나와요. 미국, 러시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제일 크게 손해본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겠죠. 정치인들 잘못 뽑아가지고 젤렌스키 개새끼. 그리고 또 손해보는 게 EU 국가들. 엊그저께만 해도 저기 뭐 독일 벌벌 떨었잖아요. 가스 장구는 줄 알고. 그죠? 중국이 대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대요.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올해 대졸자가 1076만 명. 이거 매겨 살려야 되는데 그죠? 중국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데 중국이 이 모양이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 모양인가요? 왜 안 올라가나? 좀 올라가지. 중국 PMI가요. 3월 PMI가 크게 하락했대요.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49.5. 그죠?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그죠? 실업률 늘어나 경기 위축돼. 야, 시진핑 10월 달에 지금 시황제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중국이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많이 흔들렸다. 이번 전쟁 때문에. 그전에도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야, 이거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 위안화가요. 중국 거래 철강석 거래에도 위안화 거래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리 없네요. 갈증나. 21년도에 대략 6% 정도 위안화 결제가 있었는데 10%까지 비중을 확대한대요. 그죠? 요거는 먼저 번에 차트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레닌이래요. 푸틴이 유럽에다가 달러하고 저기 뭐야 그 EU 통화 뭐죠?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거 쓰지 말고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 그랬다가 아주 그냥 EU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결제를 안 하면 4월 1일 날 이제 가스를 잠그거든요. 특히 독일이 엄청 놀랬다가 이제 다시 야 괜찮아. 니네들 저기 유로화 받을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유야무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푸틴의 말장난에 유럽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시겁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야, 이제는 니네들 달러 쓰지 마. 유로화 쓰든지, 우리 루브라 쓰든지, 그렇게 해. 아니면 가스 잠가버릴 거야. 장난치지 마. 미국하고 EU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렇게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푸틴한테 호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오세티아. 남오세티아. 요 나라가 대략 한 5만 명이 있고 제주도의 2배 정도의 크기고 요게 어딨냐면요. 위치가 조지아에 있는데 위치가 안 나왔네요. 조지아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조지아. 조지아가 어디냐면 조지아라 그러니까 저도 참 몰랐거든요. 옛날에 그루지아예요. 그루지아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루지아에서 독립을 한다. 근데 그게 안 나왔네요.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푸틴이 좋아한다. 그리고 미국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던 거, 그죠? 카테고리가 하나 있죠? 미중 무역 분쟁.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많이 노래졌죠. 거기서 이제 아주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미국이 압박에서 방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격을 했더니, 뭐 내용이야, 중국이 뭐 한다 그랬다, 안 했다 그랬다가 뭐 말들이 많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공격을 하는 것보다 방어를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간 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기조를 좀 변화를 시키겠다. 그런 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뉴스예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LNG죠. LNG가 셰일가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죠? 독일 LNG. 그리고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분명히 다시 가동할 겁니다. 노드스트림은 LNG. 그죠? 이 LNG라는 가스 요거를 수송하기 위한 그죠? 수송하기 위한 저기죠. 미국 LNG 수출 호황. 돈은 누가 벌었다? 미국이 벌었다. 러시아를 작살을 냈더니 돈은 미국이 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냈는데 8년 전, 9년 전이면 2014년도죠. 2014년도 금리로 회귀를 했다. 주담대 금리가 대략 4%. 와, 4%. 그죠? 2014년도면요. 주담대 금리가 4%라 그러면 변동금리예요. 3.5에서 한 4%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대략 한 6%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금리가 2월 금리가 4%가 아니란 얘기예요. 4% 이상이란 얘기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33%. 그죠?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34%.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든지 뭐를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했는데 고정금리로 하면 6%.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한 1년 전, 한 6개월 전, 그죠? 1년 전,
작년 초, 한 1년 전만 해도 2%대 금리가, 그죠? 지금은 대략 한 5% 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문제가 되겠네요. 집을 안 사면 되지만, 집에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집은요, 필수제니까. 그죠? 그러면 전세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살든지. 그러면 전세를 산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전세담보대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금리가 이 정도 높다. 아, 부동산에 악영향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빨간색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인도, 딴딴이 뭉쳤어요. 마리우폴, 뭐, 인도주의, 뭐, 통로를 개설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죠. 러시아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러시아, 마리우폴, 좋은 얘기. 그러면 뭐다? 마리우폴을 러시아가 장악을 했다. 그죠.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우폴을 가져가게 되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까지 아주 원활하게, 자기 영토를 만들어 놓으면서 푸틴이 원하는 거 다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주 안에 죄송합니다. 2주 안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들 회담이 열릴 것이다. 2주 안에 한참 남았죠. 그리고요. 중국 전기차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이게 발동이 됐네요. 국방물자 생산법. 이 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배터리 소재 광물에 대해서 국방물자 생산법.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죄다 어디서 나온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 아프리카 국가들.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에서의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국방물자 생산법에 의거해가지고 강제 뭐 이제 제조를 시킨다든지 강제로 사오게 만들다든지 그러겠다는 거죠. 요거 국방물자 생산법은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어느 때 이슈가 됐었냐면 예전에 그 트럼프 때 이슈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 코로나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 그 중국 전기차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전기차 2차 전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뭐다? 뭐 말들이 많으면 좀 사놔야죠.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집 많이 지겠다. 250만 원. 막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그러면 건설회사 저 그때 이제 건설회사 얘기 나오는데 건설회사보다 시멘트 나는 시멘트가 좋으니까 시멘트를 좀 사놔야겠다. 그래서 시멘트 좀 사놓고 지금 전기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 값 똥값. 그죠? 2차 전지 똥값 사놓으세요. 올라가요. 언젠가. 남아공 코로나 사망자 그죠? 스텔스 오미크론이 그 치명률이 낮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진 90%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치명률이 굉장히 낮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가장 그 앞선 국가다. 가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출구 전력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남아공은 그런 스텔스 오미크론인데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과거보다 더 많았다. 200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그죠? 예년 평균 사망자 수를 웃도는 수치. 그죠? 점점 치명률은 낮아지는데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확진자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안 좋다. 그죠? 뉴스는 여기서 보고 그러면 조금 정리된 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유가 잡기 위해서 하루 100만 배럴 전략 비축률 방출한다고 했죠. 이게 왜 마지막이냐? 증산이 필요한 거예요. 유가를 잡으려면 증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셰일 기업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카타르한테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떠한 선물을 줬죠. 미국의 국방물자를 사들일 수 있는 권한 같은 거. 중동 국가에서 유일해요. 카타르한테 그렇게 주면서 가스 생산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베네수엘라도 여지까지 이거 제재가 있었잖아요. 제재 풀어주면서 가스를 많이 생산해라. 베네수엘라는 좀 많이 생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가동이 안 되고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한 번에 늘릴 수는 없다. 미국 니들이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개선활동 공장도 좀 이렇게 손을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한 200에서 300만 배럴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UAE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부를 했죠.
거부한 이유는 오펙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증산을 할 것이다. 근데 오펙이 거부를 했어요. 왜?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오펙에다가 러시아를 퇴출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다. 거절을 해버린 거죠. 사우디, UAE, 요거 구글링을 해보면요. 미국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알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핵 협상하면서 이제 이란의 석유를 좀 어떻게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이 핵 협상이 잘 안 돼요. 요구 조건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이란에서 핵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이란이 또 그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이죠. 이스라엘, UAE,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가 반이란 온건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미국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들이. 이 나라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란하고 협상을 제대로 못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죠. 기름을 더 뽑아내야 되는데. 300만 배럴 더 뽑아낸다 그래도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유가가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할게. 근데 유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안 떨어져. 적어도 지금 한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희한하죠? 워렌 버핏은 왜 셰일가스 업체를 샀을까요? 그죠?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 PMI 지수가 떨어졌다. 실업자가 늘어난다. 부동산이 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깨지고 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추경이죠.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5월 달이에요. 그때 가서 추경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시켜가지고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6월 달, 7월 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그죠? 암울한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터졌죠? 요런 거는.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스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어떠한 뉴스들이 아니죠. 기존에 들었던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오히려 알고 있는 거,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거는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대비가 되는데 새로운 거, 중국의 경제 위축, 그죠? 중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 부동산, 그죠? 중국 부동산 벌써 깨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부동산 깨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환율은 1200원을 넘어갔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길에 차가 없다. 다니기 너무 편하더라. 1600원하고 2000원 차이가 그렇게 클까? 한 25% 정도 내가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기름을 때우면서 출퇴근하던 사람이 딸랑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차를 안 몰까요? 그죠? 이상하게 차들이 많이 없어요. 심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름값이 비싸다. 차를 놓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이 심리고 둘째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유럽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디젤은 뭐냐? 화물용이 많거든요. 화물은 물건을 옮기는 거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원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거든요.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다면 뭐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스리랑카요. 하루에 13시간씩 단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죠? 어렵다. 스리랑카는 계속 말이 나왔죠. 여기 스리랑카. 1번. 이게 뭔가요? 어떻게 됐죠? 바뀌었나요? 이 보세요. 짜잔, 됐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스리랑카,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죠? 스리랑카, 이집트, 그 다음에 신혼국. 굉장히 여기 뒤에 쭉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리랑카, 이집트. 그리고 터지면 크게 터질 게 어디다? 까먹었어요. 아까 나왔는데. 그죠?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간다. PMI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협상은 2주 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호재. 그죠? 호재예요.
뭐 전쟁이 나고 러시아가 야비하게 뭐 공격을 해대고 그러는데 뭐 승자가 대포 몇 방 더 쏜다 그래가지고 어? 그게 뭐 흠집이 되겠습니까? 젤렌스키는 돌아다니면서 징징 짜고 있는데 왜 전쟁을 왜 일으켜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야 주도는 저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저건 진짜 이상한 놈이네 정신 이상장가 얘기를 하는데 과거 방송을 누누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누가 예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겁니까? 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는 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고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에요. 어? 지금 뭐 다 언론에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전쟁은 나면 안 된다. 오늘 그 연준 금리 인상, 요게 이제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그죠? 앞으로 왔죠.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오고,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슬슬. 러시아 제재, 근데 부동산, 코로나는 좀 뒤로 밀렸어요. 지금 중국이 저 정도로 코로나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주식은 코로나에 대해서 반응이 느리다. 코로나는 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을 못 쓸 것이다. 미중 갈등은 호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휴전. 왜? 미국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거에 잡아야 되는 힘든 시기거든요. 유가부터 잡아야 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금리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름은 모르겠어요. 알아보세요.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좋잖아요. 경기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 중립금리죠. 중립금리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 기준금리를 2%대로 올려야 된다. 지금 0.25에서 0.50. 그죠? 이제 25bp 0.25를 올렸는데 2%대 올려. 10배로 올리래요. 10배. 10배. 빠바바바바박. 한 번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연준에서요. 100bp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1%. 1% 뚝. 그런 정도의 획기적으로 충격적인 요법. 사람들의 심리를 확실히 싸잡아가지고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신속적인 요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연방은행 총재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안 적어서 그렇지 과거에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 고공행진, 환율 고공행진 이 발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금리. 러시아 제재는 그죠? 독일 푸틴이요.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한테 루블화 대신에 유로화로 결제를 해라. 가지고 놀았죠. 야, 니들 까불면 가스 잠글 거야. 가스 잠그면 니들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한번 당해봐. 이런 거죠. 부동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그거 좀 적어놔야겠네요. 여기다가. 남아공 코로나 그죠? 코로나.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국, 중국 제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격에서 방어. 그죠? 공격에서 방어로 이게 약간 기류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선택은 뭘까요? 지금 와가지고 중국하고 싸워서 득볼 게 있는지 이걸 먼저 계산을 하겠죠. 바이든은 유가를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기름값이 너무 내려가는 것도 원치 않겠죠. 자국산 기름을 가스를 또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미국에서 말라버리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미국에서 물건을 막 팔아. 달러를 막 걷어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미국은 달러를 풀어야지만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다시 달러로 회수하고 있다. 회수를 할 때 자국의 달러가 마르는 걸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마르는 걸 방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돈 많은 이민자들 많이 받고 그죠? 지금처럼 가스라든지 원유 고가 때 막 팔아가지고 달러들 막 회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미국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들어가겠죠.
TQ라는 게 일어난다고는 더 빨리 이제 빨려 들어갈 거예요, 미국으로. 그때 가가지고 신흥국들은 어떻게 나는지, 신흥국들이 버틸 수 있는지,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 중국도 신흥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박스에 갇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박스 탈출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